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빛의 순례가 전체 여정을 마쳤습니다. 빛의 순례단은 마지막으로 스위스 제네바 WCC 본부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찾아 성공적인 총회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65년 역사 세계교회 심장부인 WCC 본부가 자리한 스위스 제네바. 이곳을 WCC 제10차 부산총회를 준비해온 한국교회 대표단이 방문했습니다.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김사만 대표대회장과 김용주 집행위원장, 허원구 부산준비위원장 등 10여 명은 올해 4월부터 시작된 빛의 순례의 마지막 여정지로 유럽 대륙을 대표해 WCC 제네바 본부를 찾았습니다. 김사만 대표대회장은 전 세계 140개국 349개 교단 대표들이 WCC 부산 총회 현장을 찾아 WCC의 선교와 봉사의 정신을 되새기게 될 것이라며 하나님께서는 부산 총회를 계기로 한국교회를 향한 새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참 이 일로 통하여 분명히 사도행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컬 채플실에서 아침 기도회로 첫 일정을 시작한 빛의 순례단은 WCC 직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종화 준비대회장은 지금까지 한국교회 차원의 준비 상황을 전하고 성공적인 총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울라프 픽세트베이트 총무는 9월 22일부터 나흘간 평양을 방문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울라프 총무는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강명철 중앙위원장 등을 만나 WCC 총회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으며 북측도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We have our own agenda in Korea. How we motivate, how we revitalize, how we mobilize. A World Council of Churches with the people of also this country, DPRK, as a prayer and as a hope for justice, for peace, for a future together. 빛의 순례단은 마지막 방문지로 아프리카 대륙을 대표해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를 찾았습니다. 에티오피아는 AD 4세기경 아프리카에서는 처음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로 현재 인구의 45%가 에티오피아 정교회를, 약 18%가 개신교 신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행은 에티오피아 정교회 본부를 방문해 아분네 마티아스 총대주교를 만나 WCC 총회를 향한 협력을 요청했으며 에티오피아 대표적 복음주의 교단인 메타네 에수스 총회도 찾아 총회장을 만났습니다. 한국준비위원회의 빛의 순례단은 지난 4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5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7월 호주 캔버라를 앞서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 기간 순례단은 현지 교회 대표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예방해 WCC 총회를 소개하고 협력을 요청해왔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편 WCC 세계교회협의회는 최근 이탈리아 남부 해역에서 아프리카 이민자들을 태운 배가 침몰해 10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울라프 픽세트베이트 총무는 사망자들과 그들의 가족, 지역 주민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라프 총무는 또 이번 사고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부와 가난 사이에서 발생한 비극이라며 경제적,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이민자들이 바다에서 숨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4일 아프리카 난민 500여 명을 태운 배가 이탈리아 남부 람페두사 섬 인근에서 침몰하면서 임산부와 어린아이를 포함한 110명 이상의 난민들이 숨졌고 20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과 람페두사 섬은 아프리카와 지리적으로 가까워 아프리카 난민이 유럽으로 향하는 주요 길목이 되고 있습니다. 교단총회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9월 열린 주요 교단 정기총회를 참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대위는 올해 총회가 교회 안팎의 개혁 요구를 수용하며 한 단계 진일보했다고 분석하면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남긴 총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각 교단이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해온 교단총회 공동대책위원회. 총회 공대위 참관단 30명은 지난 9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합동, 고신, 한국기독교 장로회 등 장로교 4개 교단 총회에 참석해
회의를 진행하고 안건을 결정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총회 공대위는 정기 총회 모니터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총회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회 공대위는 올해 예장 통합, 합동, 기장 등 주요 교단이 교회 세습 방지법을 제정한 데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공대위는 세습 방지법으로 교회 사유화를 막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고 사회적 신뢰를 되찾는 소중한 발판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장 고신과 합신, 기침에서 세습 방지법이 유예되거나 기각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함으로써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우상숭배적인 행위에 대한 개혁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공대위가 총회 전부터 주목하고 있었던 목회자 윤리 지침이 다수 교단에서 거부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성범죄, 재정 횡령, 표절 등 윤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윤리 강령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장 통합총회가 유일하게 윤리 지침 제정을 가결한 것처럼 다른 교단들도 목회자들의 윤리 의식을 진지하게 다뤄주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통합에서는 목회자 윤리 지침 제정이 가결되었습니다. 통합의 가결을 통해 목회자의 윤리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해 모범적인 지침 제정으로 한국교회와 타 교단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대위는 이 밖에도 교단의 여성 총대 비율이 1%도 되지 않고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안건이 모두 기각되는 등 총회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또 총회장이 독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거나 총대 의견과 상관없이 안건을 처리하는 등 민주적인 토론이 부족한 것도 앞으로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공동대표 방인성 목사는 이번 총회는 주요 교단이 교회 안팎의 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등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며 총회가 더욱 성숙해져 성도들의 신앙적 고민과 사회적 아픔을 담아내는 성경적인 회의로 거듭나야 한다고 총평했습니다. 그저 행정적, 재정적 또는 인사 일꾼 뽑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런 성경으로 돌아가서 신앙적 결단과 헌신을 하는 총회가 되기를. 한편 교단총회 공동대책위원회는 기독교윤리 실천운동, 교회개혁 실천연대 등 21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2004년부터 총회 참관 활동을 시행해왔습니다. 공대위는 이번 총회 참관 결과를 각 교단에 전달하고 향후 교단헌법연구위원회를 발족해 보다 성경적인 헌법을 연구, 제시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교단총회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교단 정기 총회에 희망과 아쉬움이 공존했다고 총평하고 있습니다. 각 교단이 앞으로의 개혁 과제를 잘 받아들여 내년에는 보다 성숙한 총회가 치러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사단법인 국제사랑재단이 창립 9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제3회 영국 봉사대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교파를 초월한 교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교를 맡은 이사장 이승영 목사는 국제사랑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단체라며 이번에 영국 봉사대상을 시상하는 이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랑 실천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3회 영국 봉사대상 수상자로는 국제부문의 UN 식량농업기구 대사를 역임한 토니 홀 대사와 국내 부문의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 목사가 수상했습니다. 홀 대사는 미 하원 의원 시절부터 빈민구제와 난민구조에 앞장섰으며 특히 북한을 8차례 방문하고 결식 어린이와 여성, 노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앞장섰습니다. 국내 부문 수상자인 손현보 목사는 실로암 프로젝트를 추진해 5천여 명에 달하는 소외계층의 무료 개안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영국 봉사대상은 한국교회의 연합과 소외된 이웃의 섬김에 헌신했던 고 영국 김기수 목사의 뜻을 기려 지난 2010년에 제정됐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일본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도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공식 지지 선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기장총회는 논평에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면 군비 증강과 군사적 역할 확대로 이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오바마 정부의 지지 선언은 결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보 체제를 만들기 위한 6자 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 3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공동성명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유럽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지난 7일 영국 런던의 북한 대사관 앞에서 시작됐습니다. 제 유럽 조선인 총연합회 김주일 사무총장은 북한 대사관 앞에서 유럽 북한 자유주간 선언식을 갖고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항의 시위를 했다며 영국 내 탈북자와 영국인 35명이 참석해 함께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유럽인들에게 알리고 북한 정권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유럽 북한 자유주간을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유럽 북한 자유주간은 제 유럽 조선인 총연합회를 비롯한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 지역에서 10월 두 번째 주에 개최됩니다. 한편 유럽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 김영순 씨는 영국 의회에 참석해 북한이 평화를 해치고 주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 시민 자살률이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서울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3.8명으로 2011년 26.9명보다 1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강북구가 26.9명, 용산구가 26.7명으로 다소 높은 수치를 보였고 연령대별로는 10대가 5명인데 반해 70대 이상이 65.5명으로 나타나 나이가 많을수록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이구상 팀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지난해에는 유명인의 자살을 따라하는 베르테르 효과가 없었고 복지 확대로 노년층이 안정감을 느껴 자살률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는 자살에 대한 연구와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자 유가족들을 치유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기념사업회가 김영화 선교사와 김동찬 선교사를 제13회 언더우드 선교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시상했습니다. 김영화 선교사는 30여 년간 아르헨티나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김동찬 선교사는 인도네시아에서 22년간 사역을 해왔습니다. 한국기독교 영아교육연구회가 오는 12일 백석대 신학대학원에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함이라를 주제로 제8차 교회학교 영아부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영아기의 중요성, 영아부 예배와 부모 교육, 임산부 교실 및 아기 교실 운영 등에 대한 강연으로 구성됩니다. 국제구호기구 개인코리아가 생명의 떡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빵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공장에서는 빵이 하루에 2,000개씩 생산되며 생산된 빵은 2천여 명의 북한 어린이들에게 직접 공급되고 있습니다. 한국성경신학회가 오는 21일 신반포 중앙교회에서 헤르만 바빙크의 성경적 신학을 고찰하는 바빙크의 밤 행사를 진행합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3대 칼빈주의자로 꼽히는 신학자로 성경에 근거해 개혁 신학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할로입니다.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태풍 다나스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 남부 내륙에도 최고 100mm까지 내리겠는데요. 반면 간접 영향권에 드는 수도권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강릉 1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부산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해, 동해 전해상,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 2에서 8m로 매우 높게 일다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는 목요일에는 전라남도와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고요. 금요일 오전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한 차례 더 내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